첫 번째 항목은요. 검사들과의 비공개 자유 토론입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의정부지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이 경기 의정부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 및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검사와의 대화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로 40세 이하 검사 및 직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검사장 등의 간부급은 배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정부지검의 평검사 58명 중에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 한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예상을 했는데 45분이 초과가 돼서 오후 2시 15분에야 일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비공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형사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 그리고 인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하고 일부 이 검사가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 관련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은 주로 듣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검사 직원들의 의견은 조만간 온라인을 통해서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정부지검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인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정부지검에는 특수부가 없고 주로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특수부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긴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에 역시 안미영 검사가 참석을 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다른 검사들은 발언을 좀 짧게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요. 앞으로 검사와의 대화 일정은 다른 지검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직 검사 한 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국 장관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 현직 검사가 또 비판글을 내부망에 썼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은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사실상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검사는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대해서도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퇴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생중계로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오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사전 각본도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전 각본 등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글을 쓴 현직 검사하고 조국 장관하고 대학 동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와의 대화 이것과 무관하게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은 충북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 본사와 이 대표 및 부사장 그리고 자회사인 IFM의 전 대표 김모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익성은 2차 전지 관련 업체이고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레드코어 밸류업 1호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경기 포천 소재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곳은 조국 장관의 딸이 지원했다가 탈락한 곳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해서 무슨 이면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남매는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10억 원 가량의 돈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받기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돈의 성격은 표면적으로는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을 이면 계약을 통한 어떤 투자 성격의 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WFM에서 받은 고문료 이 문제도 어떤 약정한 투자 수익 지불 등의 비정상적인 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지금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사실상 정경심 교수 돈으로 설립된 이런 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또 접수된 의심 신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그렇죠. 오늘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에서 돼지가 폐사해서
이 농장주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7일 파주, 18일 연천 등의 2개 농장에서 발생한 뒤에 이틀간 의심 신고가 없었는데 다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런 내용의 신고가 아니라 이미 폐사됐다는 신고라는 점에서 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어떤 잠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발병은 이미 10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심 신고 2건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밤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 이 신고 들어온 지역에 돼지 사육 농가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적성면과 파평면은 파주에서 돼지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두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만 6만 8천여 마리로 파주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심 신고가 된 두 농장 반경 3km 이내에만 따져도 지금 2만 6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두 농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살처분하기로 한 돼지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살처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기존 확진 농장 주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5천여 마리의 살처분을 진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확진된 그 파주와 연천의 농장하고 이번에 의심 신고 들어온 두 곳하고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됐을 가능성은 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공통점은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심 신고 농장하고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모두가 이제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임진강과 이어진 하천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파주 연천 축협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료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바이러스 감염의 경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 외에는 지금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역 외에는 그 이동 중지 명령 내렸던 거 해제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이제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오전을 기해서 가축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었는데요. 만일 오늘 밤 확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문제가 된 농장 반경 10km 내에 다른 농장들과 차량 등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관리 지역 등의 전국 취약 지역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 검사도 내달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 때문에 방역 차질이라든지 이런 점도 우려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다른 지역으로 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